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니반 교사 김예슬. 임준석입니다. 고니반에서 가게놀이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놀이의 방향성과 어린이들과 교사의 고민점, 지원되어진 부분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놀이는 케이크 만들기 놀이에서 작게 운영되었던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크 만들기 놀이를 선택한 어린이들은 1원이 10개 들어있는 지갑을 하나씩 갖고 차례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1원짜리를 사용하여 물건의 가격을 1원부터 3원까지로 책정하고 구매하며 놀았습니다. 사진의 주문서를 보면 2원짜리, 1원짜리, 3원짜리를 사고도 3원을 내는 잘못된 주문서를 볼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틀린 것보다 사고 판다는 형식의 가게놀이 자체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교사 또한 틀렸다는 지적과 가르침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놀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고니반 교사들은 2학기가 되면서 가게를 더 크게 열고 한 영역의 물건이 아니라 더 다양한 물건을 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을 모았습니다. 2학기에는 케이크 가게에서 벗어나 가게를 더 크게 재정비하였습니다. 가게를 더 크게 열고 개인별 지갑에 5원짜리 2개와 1원짜리 10개, 그리고 물건의 합과 거스름돈을 적을 수 있는 주문서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1학기 때 케이크 가게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수를 계산하며 손가락을 사용하기도 하고 구슬 주판을 사용하기도 하며 물건값을 계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계산보다 케이크 가게 때처럼 거래 자체의 즐거움을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어린이들은 정확한 계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원래 계산하는 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난 그냥 물건 안 살 거야. 왜냐하면 필요가 없거든. 아, 너무 어려워.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야. 저 물건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주문서를 어떻게 쓰라고요? 여기에 가격을 써요? 1원짜리 2개니까 11원 되는 거 맞죠? 그 후에 정확히 계산해야 된다는 약속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많은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간단한 연산을 즐길 줄 아는 어린이들도 물건을 살 때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 더하기 3, 4 더하기 3, 5 더하기 3, 6 더하기 3과 같은 것을 쉽게 하면서도 작은 종이는 2원, 노마르지 펜은 3원, 이렇게 물건의 값과 수가 대응이 된 상태에서는 물건 사려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즉, 기계적 암기가 아닌 상황 안에서는 더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초기에는 주문서의 기록을 1원짜리 2개를 샀을 때 11원이라고 적기도 하고 1원짜리 3원짜리를 샀을 때 2원이라고 적기도 하고 6원짜리와 5원짜리를 살 때 8원이라고 적는 등 물건값의 합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놀이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주문서에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물건값의 합을 올바르게 계산했다는 것에도 흥미를 함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정확히 계산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원짜리가 있었음에도 1원으로만 계산하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고니반 교사는 그동안 1원짜리로는 계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원짜리 2개와 1원짜리 10개에서 1원짜리 5개를 줄이고 5원짜리를 3개로 늘려주었습니다. 1원짜리를 줄이고 5원짜리를 늘릴 경우 5원짜리를 사용해야 상황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원짜리 2개와 1원짜리 10개에서 1원짜리 5개를 줄이고 5원짜리 3개로 늘려주게 되었습니다. 지갑에 5원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돈 다 썼어.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없어. 아, 리라크마 펜이랑 색지 사면 7월인데 5원짜리밖에 없네. 그냥 사지 말아야겠다. 선생님 지금 주문서를 쓰는데 제가 사는 돈이 8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죠? 에이, 재미없어. 그냥 도미노 하러 갈래요. 그냥 이거 다시 바꿀래요. 1원짜리 부족해서요. 다시 받아야 해요. 라고 얘기하며 표현의 방식이 다르지만 5원짜리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원을 사용할 때 연산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왜 아예 5원짜리를 사용하지 못할까? 5도 숫자인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 5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5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 왜? 고니반 교사들이 어린이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본 결과 1보다 5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5 안에 1이 5개 있다는 단위에 대한 개념 형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라는 수를 단위로서의 5가 아니라 1과 같이 생긴 모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즉 한 개의 개념으로 1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연산하는 것은 쉽지만 5라는 수를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결과 5라는 수 안에 1이 5개 있다는 단위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5 더하기 5와 같은 것을 계산할 줄 아는데 정말 5 안에 1이 5개 있다는 5 단위 개념을 모를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5학년도 때 어느 반에서 5 단위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5 안에는 1이 몇 개 있어? 응. 51? 그러면은 숫자 10 안에는 1이 몇 개 있어? 하나. 하나? 그 혹시 5 더하기 5가 뭔지 알아? 5 더하기 5가 뭔지는 아직 잘 몰라? 15. 55? 숫자 5에는 1이 몇 개 있어? 4개. 4개? 그러면은 5 더하기 5는 뭔지 알아? 네, 10. 10? 그러면은 10에는 숫자 10에는 1이 몇 개 있어? 10. 9. 9개? 9. 숫자 5에 1이 몇 개 있어? 그다음에 어. 3개. 3개? 그러면은 숫자 10에는 1이 몇 개 있어? 5개. 숫자 10에는 1이 5개 있어? 그러면은 혹시 5 더하기 5가 뭔지 아니? 네. 뭔데? 10. 10이야? 숫자 5 안에는 1이 몇 개 있는지 알아? 숫자 5 안에는 1이 몇 개 있는지 알아? 나는데 4개. 4개? 그러면은 숫자 10에는 5개. 5개? 그러면은 또 5 더하기 5가 뭔지 알아? 10. 그러면은 혹시 3 더하기 3은 뭔지 알아? 6. 그럼 나도 당연히 그러면은 알죠. 4 더하기 3. 네? 4 더하기 3. 7. 그러면 5 안에는 1이 몇 개 있어? 4개. 4개? 알겠어. 그 뒤로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한동안 5원짜리 사용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니반 교사는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5 안에 1이 5개 있다는 추상적인 사실을
가시화시켜 교실 곳곳에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하는 벽면, 화장실 가는 복도에도 붙이기도 하고 유치원 창문 에도 붙이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5단위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게 주문서를 선정하여 위와 같은 지원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며 보여주었습니다. 물건 주문서처럼 물건 가격 9원, 내는 돈 10원, 거스름돈 1원일 때 손님은 가게 주인에게 5원 2개, 총 10원을 건넵니다. 가게 주인은 그 안에서 9원을 받고 1원은 손님에게 돌려준다는 식으로 추상적인 상황을 조금씩 드러내어 예를 들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 더하기 4 5 그러면 2 더하기 3은 뭐야? 5 그러면 우리 5원 있잖아. 5원 안에 1원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5개. 왜? 1원이 5개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우원이 되니까. 1 더하기 4는 뭐야? 여기 만들래. 그러면 2 더하기 3은 뭐야? 그러면 5원 안에 1원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4원. 왜? 5원. 왜 5원이야? 찍으면 엄청 싫어. 5원 낼 거야. 그림 다음에 좀 찍으면 엄청 싫어. 1 더하기 4가 뭐야? 5. 그러면 2 더하기 3은 뭐야? 5. 그러면 우리 5원 있잖아. 5원 안에 1원이 몇 개나 들어있는 거야? 5개. 왜 5개야? 5원은 1원에 5개. 네, 1원이 1개. 서연아, 1 더하기 4가 뭐야? 5. 그러면 2 더하기 3은 뭐야? 5. 그러면 5원 안에 1원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5개. 왜? 왜냐면 그냥 5랑 5개랑 똑같으니까. 아, 1 네? 1 더하기 4가 뭔지 알아? 네. 뭐야? 5. 그러면 2 더하기 3은 뭐야? 5. 그래? 5야 다? 네. 그러면 5원에 1원이 몇 개 들어있어? 5개. 왜 5개가 들어있는 거야? 5개는 1, 2, 3, 4, 5 할 때 1, 2, 3, 4, 5 할 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그러니까 그건 5원이고 거기 안에 1, 2, 3, 4, 5 했던 거를 하면은 1원이 5개가 들어가. 거스름돈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며 조금씩 계산을 하게 되는 어린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5단위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물건값의 총액, 내는 돈, 거스름돈 계산을 지속적으로 놀이해가면서 생각을 키워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상적인 수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손가락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과 5와 10을 연결시켜 계산하는 일이 빈번하게 보였습니다. 5에다가 6을 더하는 과정에서 한쪽에는 한 손을 모두 펴서 5개를 만들고 옆에는 두 손으로 6을 만든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6을 만든 손에서 엄지손가락 1을 떼어놓고 먼저 10을 만든 다음 떼어놨던 1을 붙이면 11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슷한 방식으로 4에서 2를 더할 때 2에서 1을 떼어놓고 5를 만든 다음에
떼어놨던 1을 붙이면 6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6 더하기 6을 할 때 두 손으로 6을 만든 것이 2개 있다고 가정한 다음 각각의 엄지손가락 1씩 떼어놓고 먼저 10을 만든 다음에 떼어놨던 것을 붙이면 12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지만 몇몇 아이들은 수 계산이라는 추상적인 상황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두렵고 어렵게만 느끼던 아이들도 내가 알아간다는 것을 즐기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스름돈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직도 거스름돈이 뭔지 모르겠어요. 4원짜리 나무 색연필을 사야 하는데 5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3원으로 살 때 5원 냈는데 거스름돈에 0이라고 적어서 거스름돈 못 받았어요. 거스름돈이 어려워서 5원짜리 안 쓰는데요. 5원짜리만 있어서 거스름돈이 생겨야 되면 나는 물건 안 사요. 잘못된 주문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 올바른 계산 설명이 가능한 어린이들은 작은 종이가 2원이잖아요. 그리고 스티커는 4원이고 합치면 6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6원을 내면 돼요. 그리고 10원이 되니까 4원을 거슬러 받으면 돼요. 라고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냥 8원짜리로만 내면 되기도 해요. 라고 하기도 하고 10원을 낸 다음에 2원을 거슬러 받으면 돼요. 라고 하며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수 개념이 어느 정도 형성된 어린이들은 설명을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어린이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5 단위를 이해하여 거스름돈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는 생각, 이건 저희 곤이반 교사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고 어떤 부족한 부분을 더 알려줘야 할까 이런 부분에서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워하던 5단위에 대한 개념의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었기에 앞으로는 방향성을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연쇄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수 개념이 어린이들 스스로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즉 알물 이유로 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가계놀이 맥락 안에서 흥미를 자극하여 지원해 나간다면 수 개념이 형성되어 갈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두 교사의 지속적인 협의와 놀이 지원 아래에 일상적인 가계 이용은 계속되었고 어린이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생각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어떻게 노는지와 잘못된 주문서를 또래 관계에 의해 어떻게 수정해 나가는지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콩종이 2개에 4번이라고? 10이야. 근데 2개. 근데 2개에 어떻게 4번이야? 맞아? 아니. 큰종이 6. 5. 그렇다면 거스름돈을 4개 받아야 하는 거야? 15억 벌고 갑자기 많네. 가운데 선생님이 가방 근데 이거 뭐야 이거 10원 10원이야 이게? 10원이야 4원 거슬러 맞아 거슬러 이노 왜 나한테 그래?
왜 3이라고 썼어요? 어떡해! 미안해! 근데 왜 3이라고 쓴 거야? 뭔데? 네! 시영이! 네! 종이 2개 맞는 거야? 쓰는 거야? 틀렸어. 큰 종이 2개가 이렇게 써있잖아. 근데 4번이라고 썼어. 다시 써보세요. 여기만 붙이면 돼요. 여기 6을 써. 6만 쓰면 돼요. 이거 이런 거 술라받으면 돼. 이거 10원 내. 이거 10원 내고 이런 거 술라받으면 돼. 서문 6원. 6원. 4원. 선생님 여기다가 일이 아니잖아. 다시 해. 선생님 이거 전체적으로 5원짜리 사용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10원짜리도 함께 내어주면 어린이들의 사고가 확장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10원짜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사의 예상은 5원을 처음 사용할 때처럼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보여진 모습은 10안에 1이 10개 들어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10원짜리는 왜 어렵지 않은지 물어봤지만 10원을 내야 할 때 그냥 10원짜리를 하나 내면 돼요 라며 어렵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은 어렵게 계산하기보다 계산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놀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님뿐만 아니라 가게 주인에 있어서도 술을 다른 방법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놀이 시간에 손님에게 받은 돈을 단위별로 정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1원이나 10원 단위는 비교적 쉬워했지만 5원을 계산할 때에는 1원처럼 개수 그대로 값을 이야기하거나 수를 맞게 세어보려고 시도하지만 수가 커질수록 헷갈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한 정산을 보면 1원짜리와 10원짜리는 잘 적었으나 5원짜리는 단순히 세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에 시행착오가 자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아이들이 5단위, 10단위에 관한 놀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새로운 접근의 시행착오도 즐거운 과정이라 생각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들은 스스로 1원, 5원, 10원을 갖고 그들만의 방법을 찾아 정산해보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정산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수를 갖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 되고 그냥 안 하면 돼. 영어? 11, 12, 13 16개, 32개? 16개, 저거 뭐예요? 네? 잠깐만. 말해줄게. 아, 좋은 생각이었네, 민성. 이거 다 합쳐가지고 얼마인지 해려고. 좋은 생각이야. 내가 생각한 거는 아무 생각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스물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여섯. 여기요. 네? 여기요. 야, 잠깐만. 아닌 거 같은데? 26개? 야, 아니야! 야, 31개에서 어떻게 26개가 돼? 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정산을 하고 또 즐기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수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드러난 부분을 정리해보면 5를 2개씩 묶어놓고 10, 20, 30, 40으로 세어보기도 합니다.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10, 20, 30, 40, 50, 60, 70. 10, 15, 20, 25, 30, 35, 40으로 5개씩 늘려가면서 세어보기도 합니다. 5원을 책상 위에 나열해보고 다른 방향으로 묶어보기도 하고 2개가 아닌 4개씩 묶어보며 수를 세어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계 놀이에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한 학기 동안 곤이반의 가계놀이에 드러난 가장 큰 교육적 가치는 수 개념을 숫자식, 암기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가계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추론해가며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하면서 수학적 능력을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초등수학의 스토리텔링 부분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수학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들은 어린이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는 필통 속에 연필 6자루, 색연필 4자루, 지우개가 3개 들어있습니다. 필통 속에는 학용품이 모두 몇 개 들어있습니까? 라는 문제부터 조금 어렵게는 학생들이 한 사람씩 계단에 서 있습니다. 선영이는 위에서부터 셋째, 아래에서부터 5째에 서 있습니다. 계단에 서 있는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라는 어른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서술형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가계놀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까? 지갑에 얼마 있지? 어떤 돈을 내야 하지? 거스름돈은 얼마지? 다른 놀이 시간에도 놀아야 하니까 돈을 좀 남겨둬야겠다. 5원짜리를 낼까? 10원짜리를 낼까? 오늘은 물건 가격이 또 안 바뀌었나? 이렇듯 전체적인 상황을 읽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어떠한 결과를 구해야 하는지 정리해가는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지금은 단순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와 더불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곤이반 가계놀이에서는 앞으로도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보다 어린이들이
시행착오와 여러 사고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